자, 안녕하세요. 자, 저번 시간에 이제 KMO 이제 1 번부터 10 번까지 문제를 풀어 봤고, 이제 오늘은 11 번부터 20 번까지 이제 마저 문제를 정리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저도 오늘이 2월 6일 오후 6 시인데 이제 오후 7시 반부터 또 수업이라 그전에 한번 빠르게 풀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오랜만에 지금 이제 푸는 거라서 중간중간에 계산 실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계산 실수가 있으면은 조금 더 생동감이 있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좋게 그냥 편하게 수업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인 만큼 뭐 좀 진지하게라기보다는 누구나 접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풀이를 구성하고, 어떻게 하면 좀 간단하게 사고를 할 수 있는지 이제 거기에 집중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한번 좀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게 원래 올림피아드 수업 같은 거는 이게 필기할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글씨가 작은 편이긴 한데, 이제 그런 부분은 좀 큰 모니터나 아니면은 노트북으로 수강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11 번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1번 한번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차수가 1 이상이고 이제 개수가 모두 실수인 다항식 p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뭐 x-32, p2x는 32, x-1 곱하기 px를 만족한다.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에 기출 문제로 나왔던 문제를 숫자만 바꿔서 이제 낸 문제거든요. 이제 얘 같은 경우 뭐 푸는 거는 되게 쉬운데, 얘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ANX의 N승이라고 해 가지고 대입을 하면은 문제는 풀릴지 몰라도 되게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풀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 봤는데, 그냥 단순히 이제 X는 1을 대입을 해 주시면은 어떻게 돼요? P2가 몇이 나와요? 0이 나오죠. 그러면은 X에다가 2를 대입해 주면은 그럼 우변식은 또 0이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P의 4는 또 뭐가 나와요? 0이 나오죠. 자, 그다음에 X에다가 그럼 또 뭘 대입해요? 4를 대입해 주면은 왼쪽이 뭐가 나와요? 또 0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P의 8이 0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X에다가 8을 대입해 주시면은 P의 16은 0이 나오는데, X에다가 16을 대입해 주시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P16이 0인데 그러면은 P32가 뭐가 돼요? 0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PX를 어떻게 쓸 수 있냐? 어떠한 개수를 잡으려고 했는데 개수를 잡을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써 주시고 그다음에 얘를 뭐 QX다 요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식을 문제에다가 원래 대입을 해 주면은 겹치는 거 다 날라가잖아요. 이제 뭐가 겹치냐 보니까 EX 요 P2X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 주시면은 2가 총 몇 개 나와요? 2가 5개가 나오니까 32가 밖으로 빠지고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2 곱하기 블라블라 x 빼기 16에 q의 EX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왼쪽하고 오른쪽을 대입해 가지고 정리해 주면 뭐가 나오냐? QEX가 뭐가 나와요? QX와 같다라는 식이 나오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게 QX가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뭐 Q1을 넣어도 Q2와 같고, 모든 수가 어떻게 보면은 계속 다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얘는 뭐예요? 상수함수라고 보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항등식이니까. 얘는 항등식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면 좀 깔끔할까요? 뭔가 좀 설명이 별론데. 얘를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QX가 다항식이잖아요. 그러니까 QX가 다항식인데 얘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n차 다항식이라고 해주면은 근을 뭐 예를 들어서 n개 같거나 그렇겠죠. 그러니까 대수학의 기본 정리에서 뭐 그런 거 모르셔도 되는데, n차 방정식, n차 다항식은 복소근, 근을 최대한 많이 가져봐야 n개잖아요. 중복되는 거 포함해서. 자, 그런데 만일에 QA가 뭐 이렇게 QA가 QEA와 같고, 그럼 뭐 Q의 4A와 같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뭐 어떠한 K라는 값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렇게 된다면은 QX 빼기 K는 어떻게 돼요? QX 빼기 K는 그냥 항상 0이 돼 버리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아, qx는 상수함수라는 거죠. 즉 qx가 이 k라는 값이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결국에 qx는 상수함수니까 얘는 분모 분자에서 나눠지겠죠. 그러면 x에다가 0 대입해주면은 32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뭐 블라블라 분의 24 곱하기 24 대입해서 블라블라 해주시면은 정답이 뭐가 나온다? 330이 나온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1, 2가 아니라 여기다가 px 요거를 상수 k 같은 거 해서 대입해주면 되니까 뭐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6 곱하기 뭐 마이너스 30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분자에다가 24 곱하기 p에 뭐 22 곱하기 20 곱하기 뭐 블라블라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답이 뭐가 나온다? 330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전 기출문제 한번 보면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얘 보세요. 얘 문제가 똑같죠. 이 방금 전에는 x 빼기 32 곱하기 p 2x는 32 곱하기 x 빼기 1 px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x 빼기 16 곱하기 p 2x는 16 곱하기 x 빼기 1 px잖아요. 문제가 뭐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거의 한치의 오차도 없거든요. 얘 같은 경우도 똑같이 풀어주시면 돼요. x에다가 1 대입했을 때 그럼 뭐 나와요? 이 p2라는 값이 0이 나오고 x에다 2 대입해주면 p4가 0이 나오고 p8이 0이 나오고 p에 그 다음 뭐가 나와요? 16이 0이 나오는데 p32는 0이라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다 16 대입하면 없어지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도 또 px는 이제 a 곱하기 뭐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16 곱하기 qx로 설정을 해주시면은 또 qx가 상수함수가 나오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아까랑 문제를 똑같이 풀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16이라는 거 보니까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 근을 몇 개 가져요? 하나, 둘, 셋, 넷, 4개 가지니까 2의 4승해서 16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응용 문제인데 얘 한번 시간 나실 때 이거 한번 영상 스탑하고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이게 풀만한 문제입니다. 이게 얼핏 보면은 아까하고 좀 다르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아까랑 똑같은 문제거든요. 이거 한번 풀어보시면은 좀 재밌을 겁니다. 알겠죠? x에다가 처음에 0 대입해 보시고 1 대입해 보시고 2 대입해 보시고 3 대입해 보시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 다음에 대수학의 기본 정리. 근이 무한하면은 그 함수는 무슨 함수다? 0 함수다. 그렇게 문제를 끌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꽤 많이 나오죠. 아마 정석을 공부할 때도 이런 문제가 비슷하게 하나가 나와요. 그 정석 보면은 자꾸 말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그 뭐 p의 x제곱 플러스 1은 p의 x의 제곱 플러스 1이었나? 뭐 이런 문제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다항식 px라고 나오는데 이거를 그 대수학의 기본 정리를 써서 이제 푸는 방식이 또 있거든요. 이제 이런 거 좀 잘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꽤 좋은 문제였어요. 자, 그렇게 해서 11번 하고 이제 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자, 12번 볼 건데 요거는 이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대부분 좀 공부를 한 사람이면은 진법으로 이제 문제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풀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삼진법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자릿수로 좀 비교를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얘를 보면은 딱 진법이라는 게 느낌은 올 텐데 그거를 시험 시간에 캐치를 해 가지고 그 진법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기엔 또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불안한 심리가 좀 큰데 왜 그러냐면은 제 자체가 좀 계산 실수가 많아요. 계산 실수도 많고 좀 덤벙대는 성격도 심해 가지고 수업을 할 때도 좀 계산을 많이 틀리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좀 안전하게 생각을 하고 안전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 보는데 얘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삼진법인 케이스하고 비슷하지만 F3n 플러스 2나 F3n 플러스 1이나 뭐랑 같은 거예요?
F3n 플러스 1하고 같은 거죠. 그 다음에 F3n은 Fn하고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숫자를 예를 들어서 4289를 쓸 때는 얘를 뭐라고 쓰는 거예요? 4 곱하기 10의 4승인가요? 아니죠. 3승 더하기 2 곱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8 곱하기 10 플러스 9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이 x라는 값을 잡을 건데 이 x라는 값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3의 k승 곱하기 ak 플러스 3의 k-1승 곱하기 ak-1 플러스 3 곱하기 a1 플러스 a0로 잡을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a0부터 어디까지? ak는 뭐에 포함되는 거냐면은 1 아니면 2가 되는 거가 아니라 0도 되죠. 1도 되고 2도 되고 0도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보세요. 이 fx라는 값은 뒷꼬다리가 그러니까 꽁무니가 별로 안 중요하죠. 그러니까 꽁무니가 별로 안 중요한데 왜냐하면 f 만일에 a0이 0일 경우에는 어차피 3의 배수니까 날아가고 그러면은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면 1이든 2이든 결국에 값이 같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 f에 3의 k승 ak 플러스 블라블라 이 3a1 플러스 1이라고 쓸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사실 어느 정도 추측을 하는 건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애초에 만이라는 숫자가 3의 배수가 아니잖아요. 그럼 만의 배수가 3의 배수가 아닌데 지금 우리가 가장 큰 값을 구하는 거면 사실 a0이 0일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a0은 사실 0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일 수는 있어도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는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0일 때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얘는 이제 플러스 1로 보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감소를 하냐? f의 3의 k-1승 ak 플러스 블라블라 플러스 a1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진다면은 얘는 그러면은 뭐가 돼요? 얘는 그러면 생각을 해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전부 뭘 때? 계속 감소를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남는 게 fak 플러스 여기가 k-1일 때 1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뭐가 돼요? 이게 3의 1승이었으니까 여기가 k가 되죠. 여기가 k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fak가 이때 값이 0이진 않을 거잖아요. 최고차항이니까. 그러면은 fak가 뭐라고 예측을 할 수 있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ak는 가급적 뭐여야 돼요? 1이어야 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최대를 만들려면은 ak가 2가 되면 얘가 더 클 수 있는데 우리가 중간에 깎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찾는 그 가장 큰 꼴은 어떤 형식이 되겠어요? 우리가 찾는 그 가장 큰 형태는 x가 3의 k승 플러스 3의 k-1승 플러스 블라블라 뭐 3 플러스 1이라고 둘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얘는 2분의 1 곱하기 3의 k 플러스 1승 빼기 1인데 얘가 뭐보다 작으면 돼요? 만보다 작거나 같은 이때 k의 최대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k의 최대값이 몇이죠? k 81, 243, 7, 3, 729, 2100, 2100, 6000면, 7000면, 8000면이니까 k가 8 맞나? k가 8 이하가 나오죠? 그러면은 맞네요. 그럼 k가 8 이하가 나오니까 결국에 이 값은 뭐가 돼요? fak에서 ak가 뭐일 때예요? 1일 때잖아요. 그럼 최대가 k 플러스 1인 경우니까 그러면은 얘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요? 9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그리고 이때 x는 뭐가 되는 거다? 3의 8승 더하기 3의 7승 더하기 블라블라 플러스 3 플러스 1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9가 나온다. 이렇게 풀어주는 게 제 생각에는 가장 깔끔한 풀이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진법으로 생각을 해도 좋은데 뭐 솔직히 진법에 통달한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거기다가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진법도 빠진 걸로 아는데 뭐 그런 거 따로 하기보다는
어차피 영재고 입시에서도 이제 진법 못 낼 거거든요. 중등부 걸려 가지고. 그래서 뭐 요렇게 푸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얘도 진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뭐 3의 K승 애초에 요렇게 표현한 거 자체가 이게 뭐예요? 삼진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하고 뭐 진법하고 또 무관하다라고 얘기도 애매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12번은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3번 한번 봅시다. 자, 13번 문제인데요. 아, 이거 옛날 그림인데 이걸 아직도 안 지웠네. 자, 13번 볼게요. 자, 선분 AB 위에 점 C가 AC가 10이고 CB가 8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A, 그다음에 여기가 C인가요? 12? 아, 선분 AB 위에 C가 이렇게 돼 있대요. 이때 B를 지나고 AB와 수직인 점을 L이라고 한다. 얘는 근데 좀 당연한 게 APC의 크기가 같게 되려면은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접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자면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좀 당연한데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봐봐, 이렇게 원을 그렸을 때 왜 이렇게 접하는 것 같이 생겼죠? 뭐 얘가 뭐 아이고 뭐 요쯤 있다고 보세요. 이게 너무 긴 것 같아요. 자, 요쯤. 자, 요쯤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을 때 잘 생각해봐요. 얘가 지금 APC라고 해볼게요. APC. 자, 얘를 지금 APC라고 놨는데 아니 얘를 APC라고 놓으면은 잘 생각해보세요. 얘가 이제 바깥이 될 때 이 바깥의 각도는 뭐보다 작아요? 요놈보다 작죠? 왜냐하면 이거 뭐 원주각 이거보다 작잖아요. 바깥이면은. 근데 생각해보면은 만일에 P가 여기 있다면은 이 원 내부에 여기 있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이 각도가 더 커지죠. 그죠? 분명히 얘가 각도가 최대라고 놨는데 요 선분, 요 점과 요 선분, 요 라인에 P가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요 점에 P가 있으면은 어떻게 돼? 각도가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그냥 뭐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 P라는 점이 결국에 한 개밖에 존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P가 이 직선상 수직에서 교점이 하나밖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얘기는 결국에 이 P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요렇게 접해야 된다는 뜻이죠. 요렇게 접해야 된다. 자, 그럼 요렇게 접해주면은 지금 AC의 길이가 10이잖아요. 그 다음에 BC의 길이가 8이에요. 이거 암산으로 되나요? 그러면 이게 8 곱하기 10이니까 여기가 루트 80이고 그러면은 지금 뭐 구하는 거예요? BP 제로 구하는 거 아니에요? 12가 8이고 왜 루트 80이 나오지? 아, 아니죠. 8 곱하기 18이니까 8 곱하기 18하면 뭡니까? 144죠? 그러면은 BP의 길이는 몇이 나와요? 12가 나오죠. 이해되십니까? 그냥 박력이에요. 여기 BC 곱하기 AB 즉 8 곱하기 18은 BP의 제곱이니까 BP의 길이는 뭐가 된다? 12가 된다.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여기다가 뭐 딱히 뭘 더 쓰진 않고 넘어갈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1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풀어보겠습니다. 14번. 자, 평행사변형 ABCD에서 얘는 좀 그림을 그립시다. 좀 문제가 복잡해 보이네요. 자,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평행사변형 ABCD. 어우, 진해요. 평행사변형. 자, 어우, 너무 진해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A 여기가 중점이에요. 오케이, 중점 잡고
그럼 여기하고 반지름이 같게끔 잡아주시면은 여기겠네요. 음, 쉣. 여기를 숨기기.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A고 여기가 B인가요? 그죠? 잠깐만요. 얘를 아니 못 봤구나. 얘를 D라고 합시다. 여기를 B라고 하고 B, A, B, C, D 이렇게 돌아가게끔 합시다. 그림 그리는데 한 세월이에요. 원래 그렇게 이 문제는 별로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는데 그냥 한번 정확하게 그려볼게요. 어, 됐다. 자, 그림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가 2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F예요. 이때 BCD의 2등분선, BCD의 2등분선이래요. BCD의 2등분선 어딨어? 수직 2등분선인데? 이런 그냥 내심을 그려버립시다. BCD의 2등분선 굳이 이렇게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쓸데없는데 힘 빼는 거죠. 자, 요렇게 2등분선이 어디와 만나는 점? D2와 만나는 점. D2와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한다? P라고 한다. 그 다음에 FP와 BC의 교점. FP와 BC의 교점을 뭐라고 한대? Q라고 한대. 이때 뭐 PQ의 길이 구하라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뭐 조건이 애초에 한정적이어서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또 아닐 거예요. 자, 여기다가 뭔가 이렇게 그어야 된다는 느낌은 좀 오시죠? 안 오면 안 됩니다. 뭔가 그리고 본능적으로 좀 긋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긋고 싶은 그런 심리가 좀 작용하지 않나요? 자, 그림을 이렇게 갖다 놓고서 그 다음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지금 현재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AB의 길이가 2루트 3이었나요? AB의 길이가 2루트 3이었죠? 자, 그럼 여기가 루트 3이고 여기가 루트 3이고 여기도 루트 3이고 3 플러스 루트 3이라 했으니까 여기가 3이에요. 그 다음 뭐 구하라고 했죠? PQ인데 FP가 어딨어? P가 어디야? 여기네요. 오케이. 자, PQ 구하래요. 그럼 뭐 이거저거 써주시면 되는데 뭐 대강대강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기가 지금 몇 도예요? 120도죠. 자, 그럼 샥샥샥샥샥샥 그거 주시면은 여기가 30도. 어우, 30도. 30도. 어우, 30도 좋아요. 자, 근데 이게 120도면은 여기다가 하면 2분의 루트 3이고 2분의 3이고 2분의 3이니까 여기의 길이가 몇이에요? 3이네요. 어우, 이등변 삼각형이네. 그럼 여기가 몇 도예요? 15도고 여기가 15도가 되겠죠? 이거 좋네. 자,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를 보면은 2가 중점이니까 3 플러스 루트 3이 되죠? 좋아요. 3 플러스 루트 3. 그 다음 어떻게 하지? BQ를 알 수가 있나요? 요거 조건을 안 썼죠, 여러분? 자, 여러분. 이게 지금 풀다가 BQ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BQ를 몰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푸나 했는데 이 문제에서 아까 요거 2등분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가 몇 도예요? 60도. 사실 뭐 각도 알 필요도 없어요. 얘는 이제 60도인데 여기를 보면은 여기가 지금 2루트 3이잖아. 근데 여기도 3 플러스 루트 3이지. 야, 그러면은 봐봐.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x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x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여기를 뭐 k라고 할까? 자, 그러면은 kp 대 dp는 몇 대 몇이 되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각이등분선 정리로 몇 대 몇이에요? 6 플러스 2루트 3대 2루트 3이죠. 즉 루트 3 플러스 1 대 1이 되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 이 루트 3 플러스 1 곱하기 뭐 플러스 이거 뭐라고 써야 돼 이걸?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KP 대 DP는 루트 3 플러스 1 대 1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KD의 길이도 구할 수가 있어요. KD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CD의 제곱 빼기가 아니라 KC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코사인 120도 곱하기 KC 곱하기 DC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요? KD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계산을 생략할게요. 그러면은 KD의 길이가 나올 거고 우리는 KD의 길이를 알면은 뭘 구할 수 있어요? K2의 길이도 알 수 있고 EP의 길이도 알 수 있고 DP의 길이도 알 수 있죠. 아니 선생님, EP를 어떻게 알아요? EP를 어떻게 알죠? 왜 그러냐면 KP 대 DP가 몇 대 몇이야? 루트 3 플러스 1 대 1이니까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KP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EP의 길이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EP의 길이도 구할 수가 있고 우린 또 뭘 구할 수 있어? 요 DP의 길이도 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말이야. FP분의 PQ는 몇 대 몇이에요? FP분의 PQ는 이 FD분의 이 KQ가 되니까 얘는 알 수가 없네. BQ의 길이 우리가 모르죠. 그렇다면은 FD분의 KQ가 아니라 뭘 구하시냐? DP분의 KP를 구해주시면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DP도 알고 KP도 알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DP분의 KP를 알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PQ는 결국에 FP 곱하기 이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죠. 그럼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 이 FP만 구하면 되죠. 이 FP. 근데 이거 FP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하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 DP의 길이가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DP의 길이 우리 아까 구했죠? 각 이등분선 정리하고 중점 연결 정리하면은 DP의 길이가 이 네모라고 나오잖아. 그러면은 결국에 어떻게 써요? 삼각형 FDP에서 뭐 쓰면 돼요? J 코사인 법칙 써주면은 뭐가 나와? FP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죠? 여기서는 이제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코사인 15도 어떻게 구하죠? 코사인 15도 어떻게 구해요? 코사인 제곱 15는 2분의 뭐예요? 2분의 1 코사인 30도인데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가끔 헷갈려. 마이너스인가 플러스인가? 플러스죠? 루트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 이제 써주시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코사인 15도는 뭐예요? 요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코사인 제곱 15도만 알면 되는데 아니지. 코사인 15도를 알아야지. 그럼 요거를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얘가 아마 몇이 나오죠? 2분의 루트 2 플러스 루트 3이니까 얘는 2루트 2분의 루트 2 플러스 복잡해. 루트 2 플러스 1이 아니라 루트 3 플러스 1이 나오고 얘는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 15도 알고 FD 길이 알고 DP의 길이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뭘 구할 수 있다? F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고 FP의 길이를 구할 수 있으면은 우리는 거기다가 요 상수배 해주면은 PQ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 요건 좀 계산을 빡세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솔직히 이런 거는 해석기하로 풀어도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좌표 평면 설정해놓고 그 탄젠트 돌려가지고 이제 각이등분선 하면은 그 방정식 구하기가 좀 쉽잖아요.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0도니까 그러면은 그냥 애초에 방정식을 구해가지고 이 P의 X하고 Y 좌표를 구하고요. 그렇게 해주면 좀 편해요. 이 P의 X하고 Y 좌표를 구해주고 그 다음에 뭘 구해? 요 Q의 X하고 Y 좌표를 좀 구해가지고 그냥 이 PQ의 해석기하적으로 문제를 풀면은 조금 더 빨리 풀려요. 그거는 본인이 풀고 싶은 대로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은 푸는 방법이 워낙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거하고 요 놈하고 닮은 비를 잡은 거잖아요. 근데 그냥 요걸로 들어가도 됩니다.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이라는 거는 결국에 평행이라는 성질이 있으니까 닮은 비를 여러 개 잡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게 몇 번이었죠? 14번 했고 이제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
자 15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15번 풀어볼 건데 얘도 또 기하 문제네요. 뭐 기하가 연달아 있어요. 불쾌합니다. 아니요. 아이고 마음의 소리가 나왔네요. 자 원에 내접하는 오각형을 그릴 건데 요놈과 요놈이 수직이다. 그래 봅시다. 요렇게 되겠죠. 샥, 샥, 샥. 여기가 A인데 이거 B예요? 이런 잠깐만. 여기서 뭐 한 요점으로 이렇게 샥 그어주면은 지금 여기가 B가 되고 그 다음에 A, D와 C이니까 아니 여기가 왜 C야? 여기가 D란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C고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를 F라고 잡았어요. 이런 F. 자 이때 여기에 중점을 지난대요. 뭐 중점을 뭐라고 할까요? 중점은 보통 M이라고 하죠. 이때 얘는 뭐 쉽네. 얘는 뭐 대강대강 풀어주시면 되는데 일단 AF 대 FD하고 CF 대 FE가 2대 1이라고 나온 거는 AF 곱하기 DF랑 EF 곱하기 CF도 같아야 되니까 결국에는 EF랑 DF랑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끝났죠. 왜냐하면 원주각이 45도가 되잖아요. 아닌가요? 아님 말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근데 뭐 문제에서 길이 준 게 없었나요? AB의 길이가 3이라고 줬죠. 자, AB의 길이가 지금 3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얘가 2대 1이고 뭐고 간에 야, 그러면은 결국에 할선 정리 때문에 이 F랑 FD는 같게 되죠. 즉, 여기가 45도고 45도잖아. 야, 그럼 여기를 X라고 하고 X라고 해주시면은 할선 정리. 그럼 2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X, 여기도 X가 되네요. 그럼 여기는 2X, 그 다음에 여기는 90도. 그럼 여기는 루트 2X가 되고 그러면은 X 곱하기 2X는 루트 2X 곱하기 뭐가 돼요? 루트 2X가 되니까 여기는 뭐가 돼요? 루트 2X가 되죠. 그죠? 근데 원주각으로 여기가 45도니까 여기가 몇 도예요? 45도죠. 자, 그럼 여기 45도라고 해주시면 끝난 거 아닌가? 근데 우리 뭐 구하는 거였죠? B2의 제곱 구하는 거예요. B2의 제곱. B2의 제곱이라는 거는 2루트 2의 x의 제곱이니까 8x 제곱 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삼각형 ABM에서 또 써. 뭐 써? J 코사인 법칙을 빡 써주면은 9 플러스 2x 제곱 빼기 6 곱하기 루트 2x 곱하기 코사인 45도가 몇이에요? 2분의 루트 2는 뭐? x 제곱이잖아. 아, 그러므로 2x 제곱 빼기 6x 플러스 9는 x 제곱이고 x는 뭐가 나와요? 3이 나온다. 그러므로 정답은 뭐가 나와요? 8x 제곱은 72가 나온다. 그래서 정답이 72가 나오네요.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거 수업 아니지? 필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 전. 자, 16번 한번 보겠습니다. 16번은 좀 뭔가 드디어 좀 올림피아드스러운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풀지?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양의 정수 AB에 대해서 A 더하기 B가 가질 수 있는 임의의 값 뭐 이렇게 큰 것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겁나 중요한 얘기가 써 있어요. 모든 양의 정수 n이에요. 모든 양의 정수. 어떠한 특정한 n이 아니라 어떤 n을 대입해도 얘는 a 플러스 이게 양의 정수가 나와야 돼. 이런 거를 푸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거는 정 안 풀리면은 그냥 n의 값을 아무거나 놓은 다음에 때려 맞춰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한 4-5번 해보면은 뭐 제일 큰 거 하나 나오겠지. 자, 근데 보통 이런 거 양의 정수라고 했다는 거는 결국에 이 bn 플러스 2라는 값이 뭘 나눈다는 거예요? 115n 플러스 a를 나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뭘 성립해야 되냐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은 사실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찍냐? 야, 이게 사실상 이거를 계속 어떤 모든 n에 대해서 나누려면은 그냥 그 다항식 자체가 배수 관계가 성립해야 되죠. 그럼 그 다항식 자체가 배수 관계가 성립한다는 게 이 bn 플러스 2 곱하기 b분의 115, 즉 최고 차수를 곱해준 게
115n 플러스 a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즉 따지고 보면은 뭐만 만족하면 돼요? a, b가 230만 만족하면은 이게 항상 어떻게 되는 거야? 성립을 하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때 최대값이 어떻게 돼요? b가 1이고 a가 230일 때 아니에요? 왜? a 플러스 b는 2루트 ab보다 잠깐만 이게 아니지 큰 값이지 큰 값이려면은 하나가 몰아서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정답은 뭐다? 231이다. 요렇게 이런 느낌으로 보셔도 되고 뭐 정상적으로 좀 제대로 풀어주려면은 그냥 뭐 여기다가 봐봐 115n 플러스 a인데 이 개수 때문에 지금 짜증나는 거잖아. 그럼 개수를 그냥 맞춰주면 돼요. 왜? 예를 들어서 너네가 2는 4를 나눈다고 했어. 근데 2가 4를 나눈다고 했는데 2는 그럼 11을 안 나누냐? 나누잖아. 그러면은 어차피 얘를 나눈다는 거는 115bn 플러스 ab도 나눈다는 거죠. 그러면은 bn 플러스 2가 뭘 나누는 거야? 115bn 플러스 ab를 나누는 거니까 얘는 그러면은 115bn 플러스 이거 자꾸 수열 같아 보이네요. 230 더하기 ab 빼기 230인데 115bn 플러스 230을 나누니까 결국에 이놈이 뭘 나눠야 돼? ab 빼기 230을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왼쪽은 뭐예요? 왼쪽은 변수가 있는 n에 대한 방정식, 다항식인데 오른쪽은 뭐예요? 상수값이죠.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b가 0이 된다면 말이 될 수가 있지만 문제에서 b가 뭐래? 양의 정수래. 야 그러면은 b가 지금 0이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다항식이 상수를 나눠? 말이 안 되지. 그러므로 ab 빼기 230은 뭐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 그래서 ab는 230이 되고 이때 가장 큰 값은 뭐가 된다? 23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필기 하실 필요는 없고요. 1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7번도 뭐 얘는 쉬운 문제라서 사실 뭐 어디서 갖고 왔다라고 하기도 애매한데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이것도 대한수학회 기출문제에 있던 거예요. 제가 사실 아까 거는 찾았는데 얘는 못 찾았거든요. 근데 이걸 옛날에 수업 시간에 다뤄본 적이 있어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다뤄본 것도 한 3, 4년 전인데 뭐 애초에 올 수지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얘는 뭐 공부 좀만 하셨어도 풀었을 텐데 자 일단은 얘가 유리수일까요 무리수일까요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상식적으로 x제곱 빼기 nx 플러스 25이면은 얘를 예를 들어서 뭘 어쩌고저쩌고 그 근을 가지려면은 그 유리수 해가 25의 약수여야 되죠. 근데 루트 n 플러스 7분의 이 루트 n 빼기 1이라는 값은 m이 지금 양의 정수니까 얘는 뭐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죠. m이 양의 정수니까. 잠깐만 1보다 작을 수밖에 없나? 그지?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뭐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1보다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상 m이 1 이상이니까 얘는 뭐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죠. 그죠? 0보다 크거나 같은데 1보다 작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친구는 25의 약수를 어떤 것도 근으로 가질 수가 없어. 아 이 얘기는 뭐다? 이놈이 무리수다. 자 그렇다면은 보세요. 얘는 어떤 꼴로 바꿀 수 있냐? m 빼기 49분의 루트 m 빼기 1 곱하기 루트 m 빼기 7로 바꿀 수 있고 얘는 m 빼기 49분의 m 플러스 7 빼기 뭐가 되죠? 8 루트 m이 되죠. 야 근데 지금 여기 봐봐.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을 더했을 때가 뭐예요? 양의 정수고 두 근을 곱했을 때도 양의 정수잖아요. 그렇다면은 최소한 다른 근은 뭐가 될 것이다? 켤레수 m-49분의 m 플러스 7 플러스 8 루트 m이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m 빼기 49의 제곱분의 m제곱 더하기 14m 플러스 49
빼기 64m을 해주시면은 m 빼기 49의 제곱분의 m제곱 빼기 50m 플러스 49인데 얘가 뭐인 거야? 식이 왜 이러죠? 25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알아서 풀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풀고 싶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풀고 싶지 않아요. 불쾌해요. 값이 불쾌합니다. 값이 너무 불쾌해가지고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요거 연립방정식 풀어주면은 m이 2개 나올 거예요. m이 이제 값이 2개가 나오는데 그거를 다시 대입해가지고 n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참고로 여기서 명심해야 되는 게 이 루트 m은 정수가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아마 둘 중에 한 경우가 m이 제곱수가 나와가지고 그 경우를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간단하죠? 여러분 2차 방정식 푸는 거 정도는 요 유튜브를 듣는 분들은 가볍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1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8번 보겠습니다. 자, 18번도 얘도 얘도 이제 있는 문제죠. 이거 아마 KMO 바이블에도 있을 텐데 얘도 뭐 작년에는 좀 그냥 KMO 1차를 좀 어차피 이게 그리고 지금은 또 쉬워 보이는데 저희가 막상 시험에 들어가면 못 풀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간도 적은데 거기다 작년에는 이제 온라인이었으니까 사실 온라인이면 더 긴장감이 세거든요. 내가 막 제출을 못하지 않을까 이런 심리 때문에 이제 그래서 좀 커트라인이 낮았던 것 같은데 자 2, 3, 5, 7, 11 중에 서로 다른 2개를 얻을 수 있는 걸 모두 더한 거 서로 다른 4개를 곱해서 얻을 수 있는 거 사실 애초에 경우도 별로 안 돼요. 5 콤비네이션이면 얼마예요? 3, 2, 4, 5, 10가지죠. 그럼 10가지 일일이 노가다 하시고 서로 다른 4개도 5가지니까 5가지 노가다 하는데 얼마 안 걸리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계산 실수로는 틀릴 수 있겠죠. 왜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푸시면 되는 거죠. 근데 뭐 얘를 이러한 시각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게 얘를 이제 x 플러스 2 곱하기 뭐 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5 곱하기 x 플러스 7 곱하기 x 플러스 11로 보면은 결국에 2하고 3하고 보세요. 숫자가 두 번끼리 곱하려면은 x 몇 승의 개수예요? 3승의 개수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4개를 곱했다는 거는 결국에 x의 무슨 개수예요? 그냥 1차식 개수죠. 근데 얘를 전개해 주시면은 x 5승 플러스 뭐 a 4에 x 4승 더하기 a 3에 x 3승 더하기 a 제곱에 x 제곱 더하기 a 1에 x 플러스 a 제로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x에다가 뭘 대입해 주시면 돼요? x에다가 우리는 지금 뭐만 보면 돼? a3하고 요 a1만 보면 되잖아. 그러면은 우함수인 부분을 제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x에다가 1 대입했을 때랑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요 두 경우를 빼주면은 즉 얘를 f1이라고 하고 f-1이라고 해주면 f1 빼기 f-1을 해주시면 뭐가 나와요? 2랑 그 다음에 플러스 2a3 플러스 2a1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뭐 얘 계산해 주시면은 이거 뭐 그래도 계산이 좀 더럽네요. 뭐 이거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x에다가 1 넣고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고 그렇게 계산을 해주시면은 이제 a1 플러스 a3가 뭐인 거예요? a 플러스 b인 거니까 끝나겠죠.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 옆방에서 되게 소음이 들립니다. 영상 녹화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지금 나가서 뭐라고 한 소리 좀 하고 올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여기는 안 들리겠지? 뭐 아무튼 아이고 그나저나 이제 이거 2020년 21년 끝나면은 2020년 중등부 하고 2010몇 년도까지 중등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KMO 2차 풀이도 진행할 거거든요. 그나저나 영재고 빨리 풀이를 좀 올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제 저는 잘 가르치니까 이제 누구보다도 이해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영재고 기출문제 같은 것도 빨리 올리고 싶은데
아, 얘네들은 이제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지금 강의를 다 찍어놓고서 못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간을 보고 있는데 학교에다 한번 전화를 해봐야 되나 지금 생각 중이에요. 어쨌든 19번 가보겠습니다. 자, 19번 볼게요. 19번도 이제 배열 문제인데 뭐 얘도 그냥 대충 풀어주시면 되거든요. 얘 어떻게 푸냐. 자, 8개의 양의 정수 2, 3, 4, 5, 6, 7, 8, 9를 원형으로 배열할 때 이웃한 두 수의 최소 공배수가 13 이상이 되도록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잘 생각을 해보면은 2하고 같이 붙어있을 놈은 뭐가 있냐. 3 안 되죠. 6이 되니까 4 안 되고 5 안 되고 6 안 되고 7 되죠. 2하고 7이 붙으면 14가 되고 2랑 9랑 붙으면 18이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279는 이 양 사이드로 요렇게 7, 9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 사이드로 9, 7 요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건데 야 그럼 2, 7, 9는 배열했어. 2하고 7하고 9는 배열했어요. 그리고 7 옆은 사실 누가 와도 13 이상이 되죠. 그 다음에 9 옆에는 누가 오면 안 돼요? 3이나 뭐가 오면 안 돼? 6 올 수 있나? 6 올 수 있네. 그럼 3이 오면 안 돼. 근데 우리가 숫자 딴 거를 생각을 해볼 건데 숫자가 3이랑 6이 이웃할 수가 있어요? 3하고 6은 이웃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이 6이라는 숫자가 아니 3이라는 숫자가 어딜 갈까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도 못 가고 여기도 못 가. 그지? 그리고 이 왼쪽 경우만 한번 해줄게요. 어차피 왼쪽 경우에서 2배 해주면 되니까. 그럼 이 3이라는 공간이 여기 못 가요. 그럼 이 9 옆에 뭐가 올 수 있나를 생각을 해보면은 뭐 8도 올 수 있고 6도 올 수 있고 5도 올 수 있고 4도 올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이 4하고 5 같은 거는 이웃할 수 있지만 3하고 6 같은 거는 이웃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7 옆에 4가 있다고 쳐봐. 자, 7 옆에 4가 있고 그러면은 4 옆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3 안 되죠. 6 안 되죠. 8 안 되죠. 그럼 뭐 돼야 돼요? 5가 돼야 되죠. 5가 자동 결정되지. 그 다음에 남은 수가 3, 6, 8인데 5 옆에는 3도 올 수 있고 6도 올 수 있고 8도 올 수 있지만 3하고 6은 붙어 있을 수가 없지. 그 다음에 3은 9 옆에 올 수가 없지. 그럼 경우가 어떤 경우밖에 없어? 여기가 6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8인 경우가 있겠죠. 즉 3, 8, 6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이 4라는 숫자가 이번에는 9 옆에 붙어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4 옆에는 또 뭐가 따라와야 돼요? 애초에 3이 오면 안 되니까 5가 또 여기에 위치하겠죠. 그죠? 그럼 또 4하고 5가 자동 배치되면은 뭐가 또 자동 결정돼? 3, 8, 6이 자동 결정되겠지. 왜? 3하고 6은 붙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3하고 6하고 같이 엮여 있을 수가 없으니까 6, 8,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3, 6, 8도 됩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8이고 여기가 6인 경우도 되나요? 요 경우도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몇 가지가 나와? 한 가지가 나오고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애초에 3하고 6은 거리가 한 칸 띄워져 있어야 되고 9 같은 경우에는 6이 오면 안 되니까 이 8하고 3자리 지금 요 두 자리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요 4자리라든가 근데 이미 4자리에 3이 배치된 경우가 있고 여기에 배치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는 지금 안 되니까 그러면은 이 전체가 몇 가지인 거예요? 세 가지인 거죠. 그러면 결국에 답이 세 가지 아닌가요? 2하고 이제 9, 7이 이제 밖으로 빠져야 되니까 요 2, 7, 9 요것도 있고 2, 9, 7 기준이 있으니까 총 몇 가지예요? 6가지가 된다.
그래서 답은 6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이렇게 풀기보다 일일이 그냥 다 만들어 주시면 돼요. 솔직히 이거 왜 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7 옆에 4가 올 때 뭐 3이 올 때 279만 생각을 해주면은 나머지는 뭐 5가 올 때 뭐 이런 거 생각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7 옆에 5가 와. 7 옆에 5가 오면 이게 됩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7 옆에 5가 오면은 남는 게 이제 3하고 이제 4하고 뭐죠? 이제 6하고 8이잖아요. 3, 4, 6, 8인데 3, 6이 띄워줘야 돼.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게 뭐 4 아니면 8이라고 쳐봐. 그러면 이제 여기에 3이 오고 3이 오고 요 6이 오면은 그 3 옆에 뭐가 와야 돼요? 3 옆에 그 4가 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3하고 4도 오면 안 되고 3하고 6도 오면 안 되지. 그럼 이 3하고 4하고 6은 칸수가 다 떨어져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요 사이에 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거야? 요 사이에 낄 수 있는 게 8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5 아니면 8인 거지. 그러니까 요거를 생각을 해서 배열을 해주면은 애초에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개 안 되니까 그거를 세주면은 3가지가 나오고 그거를 뒤집었을 때 생각을 해주면은 6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정답이 6가지입니다. 참 쉬운 문제였어요. 자, 필기하시고 필기가 아니라 뭐 깨달으시고 20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0번 마지막 문제인데 20번 요거 한번 볼게요. 사실 이거 보고 되게 어려운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이게 막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왜 20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오른쪽 혹은 이제 위쪽으로 한 칸씩 이동한다고 했는데 뭔가 좀 그 색다른 문제를 추구하고 싶어서 이 CDE를 이렇게 놓은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왜 이렇게 했지? 왜 이렇게 냈는지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크게 다른 가지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 봐봐. 예를 들어서 A에서 일단 출발하잖아요. 그럼 요 C를 지나는 그 가지수를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 둘, 두 가지. 이렇게 하면은 봐봐요. 2 곱하기 그 4 콤비네이션 몇이에요? 1이죠. 그 다음에 D를 지나는 가지수는 어떻게 돼요? 그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1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서 B를 갈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 4 콤비네이션 2가지. 그 다음에 2를 거쳐서 갈 수 있는 거는 4 콤비네이션 2가지 곱하기 2죠. 그럼 얘는 8이고 4 콤비네이션 2는 뭐죠? 6인가요? 그럼 6이고 얘는 12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그럼 26인데 내가 틀렸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C하고 D를 동시에 지나면 안 되죠. 이 문제를 잘 보면은 C, D, E 중에 정확히 한 칸씩 그 하나만 지나야 된다고 얘기가 나와 있잖아. 그러면은 그냥 어떤 경우를 세주면 돼요. 얘가 2개를 지나는 경우를 세주면 되죠. 근데 얘가 C를 지나고 D를 지날 수가 있습니까? 역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C를 지나고 E를 가는 경우 수가 있고 D를 지나고 E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E를 가는 경우 뭐 어쨌든 그럼 C에서 E를 가는 경우의 수는 하나, 2개, 즉 2 곱하기 그럼 얘는 여기서 쭉 갔다가 여기서 하나, 둘, 2 그럼 4가지 그 다음 D에서 E를 가는 경우 수는 하나 그 다음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갔다가 2가지죠. 근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보세요. 이 C에서 이미 C에서 E로 가는 경우의 수를 셌고 D는 D에서 E를 가는 경우의 수를 셌고 그 다음에 E는 C와 D에서 가는 경우의 수를 뺐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4 빼주고 여기서 2 빼주고 여기서 4랑 2를 빼주면은 정답이 나오겠죠? 그럼 얘는 4가 되고 얘는 4가 되고 얘는 몇가 돼요? 6이 되니까 전부 다 더해주시면 14가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디딤돌 3%에 나오면 딱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작년 K모 문제를 전부 다 풀어봤어요. 2021년. 자, 그래서 이제 2022년에는 K모가 오프라인으로 치러질지 온라인으로 치러질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저는 올림피아드 자체가 이제 2차가 중요하지 1차가 엄청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2차가 진짜 KMO고 1차 같은 경우에는 좀
공부를 어설프게 한 친구들을 걸러내는 용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사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학생이 계산 실수가 많든 계산 실수가 적든 상관없어요. KMO라는 시험 자체를 1차는 그냥 통과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점수를 90점, 100점 받을 필요도 없고 2차를 진출할 수 있을 정도만 받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뭘 치러질진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의 수학 실력을 쌓는다는 느낌으로 뭐 증명 문제나 아니면은 이론 공부나 뭔가 그러한 좀 논리적인 공부를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강의는 제 생각에 중등부 KMO 2차 풀이가 될지 중등부 KMO 1차 풀이가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아니면은 고등부를 풀 생각도 있는데 고등부는 사실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올 것 같아서 고민 중이에요. 자, 그러니까 만일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제가 일주일에 한 편 이상씩은 풀이 영상을 올릴 계획이니까 카페나 제 블로그나 아니면은 뭐 유튜브 댓글이나 이제 그런 걸로 요청을 하시면은 제가 문제 풀이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정말 궁금한 이론 같은 거 있으셔도 제가 올려드릴게요. 제 블로그는 네이버에 위너스 KMO라고 치면 나오고 카페는 이과 최상위권의 비밀이고 인스타는 유튜브 요 아래에 써놓았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공부, 추후에도 도움이 되는 단순 선행이 아닌 이러한 중등 심화에 대한 공부를 착실히 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만납시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세요.